안녕하세요. 에스크멘토의 용인사주 소예찬입니다. 오늘은 내 운명의 반쪽은 어디에? 라는 주제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올 1월 달에 저희 사무실에 참하게 생긴 어떤 30대 한 초반 정도 보이는 아가씨하고 어머니하고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여자분은 생긴 것도 굉장히 참했지만은 생긴 거하고는 다르게 한 번도 연애를 해본 적이 없는 모태 솔로였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딸이 멀쩡한데 연애도 한 번도 못 해봐서 사람을 만날 수 있는지, 언제 결혼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방문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주를 풀어보니까 마침 그 분의 운세에는 올해에 인생에서 아주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운이 있었고 그 시기가 마침 한 달 후로 정확하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한 달 후에 이제 사주에 나온 대로 사람이 보일 때에는 그러니까 피부색까지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남자분은 뭐 키는 몇 센치 정도 될 것이고 안경을 썼고 그리고 피부색은 어떨 것이고 그리고 이제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 본인의 천생연분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어떤 찬스가 있으면 뭐 누가 소개팅을 해주거나 누구를 만날 기회가 있으면 무조건 만나보라고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그런 분과 만나서 결혼이 성사가 될 거고 대신에 이제 결혼이 성사되기 전에 한번 혼사가 깨졌다가 다시 이어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제 5월 중순쯤에 방문을 하셨거든요. 다른 어떤 남자하고 그때는 같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1월 달에 이제 봤으니까 뭐 몇 년 지난 손님이 아니니까 금세 얼굴을 알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하는 얘기가 제가 얘기했던 그 한 달 후에 우연히 친구가 소개팅을 해주었대요. 근데 마침 그 자리에 딱 나가서 남자를 봤는데 내가 이제 얘기했던 모습의 남자여서 자기도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그 여자분은 그 남자를 보자마자 직감적으로 이 남자와 결혼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정말로 들었대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교제를 했는데 첫날 만남을 가진 이후로 급속도로 가까워져서 양쪽 집안에 이제 결혼 얘기도 오갔었는데 이제 혼사 문제로 약간 충돌이 있었나 봐요. 그러다가 다시 결혼을 안 하기로 결정을 했다가 이제 그 남자분하고 여자분이 그러니까 운명적으로 맺어질 인연이었었나 봐요. 어떻게 다시 화해가 돼서 다시 만나서 이제 저한테 오게 된 거예요. 결혼 날짜 잡으러. 그래서 이제 와서 두 분의 이제 궁합을 같이 보니까 다행히도 궁합도 전반적으로 이게 아주 좋은 건 아니었지만 보통 한 70점 정도의 궁합이 나오면 결혼해서 무난하게 잘 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궁합이 완벽하게 좋은 커플은 사실 별로 없어요. 대부분은 예를 든다면 궁합에서 그러니까 굳이 그걸 이제 점수로 만약에 표현을 한다면 한 70점 정도면 결혼해서 이 정도면 잘 살아요 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분도 그 두 분의 궁합도 한 70점 정도였었고 그리고 그 여자분의 사주에서도 그 남편복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남자분의 경우에는 현재는 그다지 조건이 좋은 분은 아니셨는데 그 남자분 사주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처가댁의 도움으로 성공해서 부자가 되는 사주가 있거든요. 그런 사주를 타고나신 분이세요. 그래서 남자분의 인품도 괜찮고 단지 현재 재물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 빼고는 아주 좋았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남자분하고 여자분의 궁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궁합을 볼 때에는 생년월일 이거를 이제 사주로 보는 궁합이 있고 또 이름으로 보는 궁합이 있고 얼굴 관상으로 보는 궁합이 있거든요. 사람이 오지를 않고 전화로만 할 때에는 그냥 생년월일만 갖고 해도 거의 7, 80% 이상 맞는데 예를 든다면 이런 그러니까 이름 궁합이라든가 사주 궁합이라든가 얼굴 관상 궁합까지 맞춰보는 경우에는 거의 90% 이상 적중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 두 분의 경우에는 사주,
그다음에 관상, 이름 궁합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좋은 궁합에 해당이 되었고, 특히 사주로 봤을 때에는 태어난 날에 합이라는 게 있어요. 합이라는 건 말 그대로 서로 잘 맞는 걸 뜻하거든요. 다행히 두 분의 그 배우자 자리에는 서로가 서로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일지를 타고나서 둘이서 결혼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잘 사는 그런 궁합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여자분의 경우에는 저한테 이제 오셔서 하는 얘기가, 선생님이 그날 자기한테 내가 만나게 될 나의 인연에 대해서 생김새와 그런 걸 이제 들었을 때는 사실 안 믿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그동안에 한 번도 연애도 못 해봤고, 뭐 잠깐 소개팅 같은 거 했어도 성사된 적이 없고, 그래서 반신반의했지만 그래도 내심 기대는 되게 많이 했대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얘기했던 그 남자분의 어떤 외모라든가 이런 것도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막상 그 남자를 딱 만났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제 나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냥 직감적으로, 아, 나는 이 사람과 인연이 있구나, 아, 이 사람하고 결혼하겠구나라는 느낌이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궁합도 이제 잘 나와서 결혼 날짜도 잡고, 그래서 그분 조만간에 결혼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날짜가 지금 한여름인 7월 달하고 9월 달, 11월 달 이제 그렇게 나왔는데, 그 뭐 예식장에 그 자리 뭐 비어 있는 자리를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주팔자는 내 인생의 지도하고 똑같아요. 일부에서는 사주팔자를 미신이나 점이라고 경외시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사주 명리학은 통계적으로 내려온 통계 학문이지 절대 미신이나 점은 아니거든요. 사주는 정해져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사주가 정해져 있으면 운명도 정해져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사주는 정해져 있어요. 사주는 말 그대로 내가 태어난 연월일시를 사주라고 하거든요. 사주는 정해져 있지만 운명은 절대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내 사주의 글씨는 똑같지만, 사주라는 것은 내가 어느 길로 가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많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사주팔자가 정해져 있다고 무조건 일률적으로 운명이 정해져 있다면 이 세상에 노력할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어차피 노력해도 안 되고 어차피 운명대로 된다면 솔직히 노력을 해야 되는 이유도 없고, 노력해봐야 어차피 안 될 걸 안다면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의 인생을 걸을 때에 항상 왜 순간순간 이렇게 선택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든다면 직업도, 내가 지금 이 직장을 가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 이 사람과 결혼해야 좋은지 안 좋은지, 그 선택의 기로에서 나한테 맞는 길을 선택한다면 반드시 그 운은 좋은 쪽으로 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거의 그 예측 안에서 대부분 안 벗어나요. 왜 그러냐면 이 사주를 바꾼다는 것은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하지, 그냥 조금 노력했다고 절대로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은 내가 지금 어느 길에 왔을 때, 아, 이 길로 가면 어떤 결과가 있고 이 길로 가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제 선택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후회도 하고, 왜냐하면은 어느 길로 갈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럴 때 사주가 차지하는 부분은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순간에 내가 이 길을 택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고, 내가 이 길을 택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고, 그게 사주 안에 다 들어있어요. 어떤 인생에서 선택의 순간이 있을 때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나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대부분의 손님들은 상담을 오셔서 묻는 게, 아, 선생님, 저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만 물어요. 근데 그거를 묻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가 아니라, 너가 오늘 이전에, 길게 본다면 너가 10년 전에, 5년 전에, 1년 전에, 아니면 한 달 전에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오늘 내가 있는 거거든요. 나의 미래가 궁금하다면 내가 전에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어제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건지 그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거를 모르고서는 나의 내일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내가 정말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없을 때, 그리고 내가 어떤 길을 택해야지 나한테 이로운지 좋은지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없을 때, 참고적으로 본다면 그래도 내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조금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주 명리학을 깊이 공부하다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처세술을 알 수가 있거든요. 엄마가 나를 낳았던, 아니면 엄마가 의도하지 않게 내가 생겼던, 반드시 사람으로 태어나는 데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생에 왜 태어났는지 그거를 안다면 모든 사람들이 이 삶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모두 행복하길 바라며 늘 감사가 넘치는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쿠멘토의 용인사주 수혜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